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유진투자증권 대방동 지점의 이정찬 PB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자 모든 분들이 아실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들고 와봤는데요. 최근 증권 관련 기사들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곳에 투자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아질 것이다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현재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금액이 많이 감소했지만 흑자 아닌가요?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삼성전자 자체는 흑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사업만 떼고 본다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적자가 나는지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매출액이 7,306으로 적혀 있을 텐데요. 단위가 10억 원이라 7조 3,06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매출 원가가 매출액보다 큰 8조 4,840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볼펜을 판매하는데 볼펜 가격은 1,000원이에요. 근데 볼펜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1,100원이면 당연히 볼펜 업자는 적자가 나겠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왜 적자가 나지? 라는 궁금증일 텐데요. 원인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펜을 사려는 사람은 10개만 사려고 하는데 볼펜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안 팔 수는 없고 결국엔 싸게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겠죠.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를 원하는 수요자가 줄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적자를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황이 좋지 않은데 주가가 오른다는 말도 나오고 실제로 많이 무너지지도 않는 모습을 왜 보여줄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미국의 장비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용하지 못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미국에서 허용해주면서 악재 해소의 면에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중 하나인 D램의 가격이 올라오면 적자폭이 축소되고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실적과 주가 모두 오를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인공지능, AI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에 시장이 열리는 것은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AI 시장에서 수요가 높아질 HBM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HBM은 D램을 쌓아서 성능을 더 높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자세한 HBM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찍었던 이정찬의 주도주 따라잡기 영상 중 2번째 편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는 모습도 나오고 새로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시장도 새로운 사업이 열리고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또 생기죠. 어디다 투자해야 해? 라는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살펴보면서 두 기업 중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왼쪽에 보이시는 삼성전자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10월 11일 기준 시가총액 407조 1392억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보험 외에 15인이 20.7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포함되겠죠. 매출액은 23년 2분기 기준 60조 55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6,685억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치고는 작은 영업이익이 났는데요.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10월 11일 기준 86조 7,779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SK스퀘어 외 특수관계인 9명이 20.07%의 지분으로 자리해 있습니다. 매출액은 23년 2분기 기준 7조 3,059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습니다. 2조 8,82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확실히 반도체 업황이 어려웠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분명 반도체 업황이 어려워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적자인데 왜 삼성전자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다르게 TV, 모니터, 냉장고 등을 담당하는 DX 부분,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SDC 부문, 음향을 담당하는 하만 부분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 또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괄호로 숫자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적자가 나면 괄호로 표시하는데요. 삼성전자 또한 반도체 부문에서 4조가량의 적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부문들이 메꿔준 것이지요. 이제 왜 삼성전자는 흑자가 나고 SK 하이닉스는 적자가 났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테니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삼성전자와는 달리 반도체 사업만을 하다 보니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오른쪽에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시면 낸드가 30%, 디램이 62%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다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워낙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짧게나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낸드라고 설명드린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비휘발성 메모리라고도 부릅니다.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자료가 사라지지 않는 특징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인데,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컴퓨터 전원을 꺼도 사라지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죠. 그게 바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디램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와 다르게 자료를 오래 저장할 수는 없지만 엄청 빠르게 데이터를 운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두 반도체를 설명드려 보자면, 우리가 어플을 키는 경우 로딩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바로 사라지지 않는 데이터를 낸드 플래시에서 꺼내서 빠르게 데이터를 운반해주는 디램에다가 위치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시스템을 이용할 때 낸드 플래시와 디램 모두 거쳐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억해주는 낸드 플래시, 빠르게 운반해주는 디램, 이 정도로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꼽아봐야겠죠. 첫 번째 포인트로는 우선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 보니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앞서 설명드린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수요와 가격이 오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들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을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직접적인 비교인데요. 삼성전자는 사업을 하나만 했을까요? 아니면 다양하게 했을까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했죠.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만 하다 보니 좀 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혜 혹은 악재를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로 인해서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BM과 관련된 사업의 승부인데요. 고대역 메모리인 HBM을 사실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한 업체는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주가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HBM 점유율 또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AI 시장에서는 HBM이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삼성전자 또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HBM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10월 11일 기준 68,2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금일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에서 생각보다 양호한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네요. 오른쪽에 하이닉스는 10월 11일 기준 119,200원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견고한 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인상 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월봉도 살펴보실 텐데요. 업황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으나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올해는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양 종목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의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